첫 번째, 아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개인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본받고 싶은 면모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따져본다.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인물들을 조사해보라. 그 사람들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당신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업적을 세운 사람을 찾아보라. 세 번째, 좋은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높은 인품과 흔들림이 없는 원칙으로 이름난 사람들을 찾아보라. 본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인물을 찾아보라. 네 번째, 남의 말에 귀담아 듣는 사람을 찾는다. 최고의 스승은 당신의 장점과 약점을, 당신의 개성과 영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좋은 스승은 단순한 설교자에 그치지 않으며 당신의 원칙과 믿음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힘든 싸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잘못을 지적해주는 스승을 찾는다. 좋은 스승은 언제나 격려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따끔한 충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스승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겸허하고 솔직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며 그러한 경험을 기꺼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당신과는 다른 사람을 찾는다. 우리는 대개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스승을 찾을 때는 우리에게 없는 장점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과감하고 사교적인 스승을 구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약점을 더욱 돋보이게 할 사람보다는 새로운 장점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일곱 번째,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스승을 만나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패인 나이가 지극한 스승을 떠올린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무언가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있으면 나이가 같거나 오히려 적어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얼마든지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이 당신을 모를 경우 간단한 소개장을 보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저는 땡땡땡 분야에서 선생님이 이룬 업적을 살펴보고 땡땡땡에 대한 선생님의 저서를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땡땡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 저도 이 분야에서 남다른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데 저에게 30분만 시간을 내어 그 가능성을 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저의 스승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된다.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남다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스승이 되어달라는 부탁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겠는가? 열 번째, 나이 때문에 망설이지 마라. 나도 이제 남들에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아직 배울 것이 수없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까지도 나의 스승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다닌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진 문제점은 설령 수백만의 독자나 시청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 개인의 삶에 커다란 혹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한다. 이 같은 관계는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대단히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의 영향이다.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인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 같은 관계는 처음에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차이밖에 가져오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음과 같은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리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한다. 첫째는 앞으로 25주 동안 매주 2,000달러를 받는 방식이다. 둘째는 첫 주에는 1센트, 둘째 주에 2센트, 넷째 주에 4센트 하는 식으로 25주를 걸쳐 매주 2배로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글쎄, 간단한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왜 그럴까? 첫 번째 방식도 꽤 괜찮아 보인다. 2주 동안 매주 2,000달러라면 반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만 달러를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방식은 어떨까? 1센트가 2센트로, 2센트가 4센트로, 4센트가 8센트로 이렇게 25주가 이어지면 25주 동안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게 될까? 답은 자그마치 33만 5,544.31달러이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센트가 3,300만 센트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힘이다. 만약 내가 당신의 스승이 되면 처음에는 당신과 나 둘뿐이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또 다른 두 사람의 스승이 된다고 하면 모두 네 사람이 된다. 이 네 사람이 제각기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면 모두 18명이 된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면 그 끝이 어디에 이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언론을 총동원해 융단폭격과도 같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1대1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이용하는 것. 어느 쪽이 힘이 더 크겠는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노파심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는 방금 아메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커졌는지를 잠깐 더듬어 본 셈이다.